7기 이용섭 광주시장이 취임 일성으로 일자리를 강조했습니다. 또 현대차 투자 성사를 최우선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장서궁 전남교육감은 약속한 듯 도민들의 행복을 강조했습니다. 행정과 교육의 협치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직선 3기 업무를 시작한 장위국 광주시 교육감은 대입제도 개선과 무상교육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계속된 폭우가 전남 곳곳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전남 시군 단체장들은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취임식도 제치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선 7기가 시작됐습니다. 북상하는 태풍 때문에 취임식이 취소되거나 축소됐지만 그래도 잘해보겠다는 다짐만큼은 한결같았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취임 일성으로 일자리를 강조하면서 현대차 투자 성사를 최우선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경제를 살려서 떠나는 강규에서 돌아오는 강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민선 7기 시정의 목표를 제시한 이용섭 광주시장. 핵심 화두는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시장직 속 일자리위원회 신설과 문화경제부시장 임명에 첫 결재를 한 것도 이 같은 이유였습니다. 저성장, 인구 순유출,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 저하 문제를 좋은 일자리 창출만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자리를 강조하는 것이고요. 이 시장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현대차의 완성차 공장 투자 협약을 꼽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연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투자 협약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문제는 앞으로 두세 차례의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민 참여가 많진 않을 듯합니다. 500명을 뽑는다, 300명을 뽑는다. 그것도 이제 전문가 집단, 시민 집단, 교통 이쪽의 전문가 막 이렇게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는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금년 넘어갑니다. 518m 빛의 타워는 일방적으로 추진하진 않겠지만 일자리와 관광 테마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5개 구청장들 역시 새로운 구정청사진을 제시하며 민선 7기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구청장들은 대부분 재난위험지구를 방문해 태풍 피해가 없도록 점검하는 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취임식에서 도민의 행복을, 장서궁 전라남도 교육감은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함께 풀어야 할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보도에 장용기 기자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취임 일성으로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 도민 제일주의 행정을 주문했습니다. 도민 제일주의, 도민을 정말 가장 먼저 생각하고 모든 정책에서 최우선하는 그런 도민 제일주의 행정을 앞으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김 지사는 자신이 직접 일자리 도지사가 되겠다며 일자리 정책실을 정책본부로 격상하고 인구 청년 정책관 신설 등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에너지 융복합 산업 청계 기업을 유치하고 전남과 경남, 부산을 잇는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으로 2030년까지 인구 200만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도민에게 성과로 보여지는 적극 행정을 강조하고 열심히 일한 공직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적극적인 감사 행정도 약속했습니다. 장서궁 전라남도 교육감도 도민과 함께하는 혁신 전남교육, 담대한 변화의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아이들이 저마다 꿈을 꾸게 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교육은 아이들이 현실에 안주하기보다 다가올 미래를 향한 성장과 변화를 돕는 과정입니다. 전남의 아이들을 당당하고 행복하게 키우고 교육청의 권한을 학교로 대폭 이양하는 등 현장 중심의 교육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첫 공식 일정으로 무안군 청계 남초등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과 점심 급식을 함께하며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한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민선 7기 전남지사와 직선 3기 도교육감을 맞이한 전라남도. 일자리 인구 유출과 인구 절벽의 고령화, 특히 학령기 아동의 감소까지 전남 행정과 전남 교육이 직면한 현안 과제입니다. 따라서 전남형 행정과 교육의 새로운 협치 모델 개발이
지방 분권 시대를 준비하는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기입니다. 장회국 광주시 교육감은 약식으로 진행된 취임식에서 대학 입시제도 개선과 무상교육 확대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완성해 한 아이도 차별하지 않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고등학교 수업료, 교과서 대금,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장 교육감은 또 4차 산업혁명과 통일시대에 맞춰서 학생들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체험의 기회와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지역의 기초단체장 역시 맘 편히 취임식도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태풍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장을 점검하는 것으로 취임 첫날을 보냈는데요. 첫날의 이 마음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영향권에 들어있는 완도 항포구. 신우철 완도 군수가 아침 일찍 전복 양식장을 찾았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양식장 닷줄 보강 등 태풍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수상 양식 시설물과 생물 피해가 대단히 크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래 바닷가를 찾아서 조로 대비책을 세워나가고 있고. 태풍을 피해 수백여 척의 어선들이 목포 북항에 대피해 있습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취임식을 취소하고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어선 대피 현장을 점검하고 해상 케이블카 등 관내 공사 현장을 찾아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안전점검을 잘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민이 안전하게 안심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용록 전남지사는 도민께 드리는 취임 선서만 한 뒤 곧바로 재난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모든 부분의 점검을 철저히 해서 태풍에 의한 피해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서공 전남교육감도 취임 첫 행보로 태풍 등 재난 대책 회의를 열고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태풍 북상에 따라 전남 대부분 단체장들이 의례적인 취임식 대신 재난 대비로 민선 7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재난 대비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초심을 단체장들이 4년 임기 내내 잃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주말과 휴일 사이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오늘 하루 종일 긴급 복구가 이루어졌습니다. 태풍의 진로가 당초 예상보다 더 동쪽으로 비껴가면서 광주 전남 지역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서는 벗어났지만 강풍에는 여전히 대비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고성에 쏟아진 물폭탄에 침수됐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온종일 이어진 물빼기 작업에 침수된 지 하루 만에 겨우 모습을 드러냈지만 빗물에 쓸려온 토사로 엉망이 됐습니다. 아파트 전기실은 물이 문보다 높이 차올라 완전히 잠겼었는데요. 이 안쪽에 있는 배수 펌프까지 물에 잠기면서 아파트 전체가 단수되기도 했습니다. 전기도 끊겨 지하 2층에선 복구가 한창입니다. 어제는 물이 잠겨 있어서 여기를 뒤집을 못했었거든요. 오늘 이제 물이 빠지라서 전등도 켜고 해서 하려고 지금 임시로 좀 저는 복구하고 있어요. 저수지 제방이 유실돼 농경지가 매몰된 보성에서는 하루 종일 굴삭기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토사로 뒤덮인 도로 곳곳과 침수된 농경지, 단파되고 침수된 주택과 축사에서도 토사 제거와 응급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태풍 진로가 바뀌며 광주 전남은 직접 영향권을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낙뢰 사망자와 매몰 피해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호우 피해를 입은 직후라 추가 피해 예방에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태풍이 오면 바람과 비가 겸해서 오게 되면 2차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축대 붕괴라든가 이런 위험성이 있는 곳은 사전 예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기상청은 내일까지 광주와 전남에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 태풍과 가까운 남해안에는 80mm의 비가 더 내리겠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집중호우 피해를 겪은 보성과 구례 등 전남 10개 시군에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돼 있어 강풍 피해에 유의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광주 전남에서도 기대와 우려 속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과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 등은 이미 유연 근무 제도를 도입해 변화에 적응하고 있고 광주 신세계는 개점 시간을 1시간 정도 늦췄습니다. 하지만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에서는 노동 강도가 세지거나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광주 전남에 130여 곳이고 근로자 수는 1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6월 모의평가의 채점 결과를 분석한 결과 국영수 만점자의 비율이 1%에 못 미치는 등 지난해 수능에 비해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어와 수학의 변별력이 높아지고 탐구 영역도 전반적으로 어렵게 출제돼 수험생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학부모와 교사 등을 대상으로 모레 수시 지원 전략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광주시 우남동의 한 교차로에서 응급 환자를 후송하던 119 구급차가 추돌 사고를 당해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90대 여성 환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실습을 위해 구급차에 타고 있던 대학생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교차로에 진입한 구급차를 승합차가 옆에서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여수시 국동항에 정박 중이던 78톤급 어선에서 불이 나 4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배 안에 있던 기관장 68살 권모 씨는 무사히 대피했지만 기관실과 침실 등 선체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해경은 기관실과 인접한 침실 구역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불꽃이 튀었다는 권 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진에서 실종된 여고생이 시신으로 발견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수사가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강진경찰서는 사건 해결의 중요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유류품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고 증거물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류품 수색과 함께 2000년대 이후 강진에서 발생한 장기 미제 실종 사건들을 중심으로 용의자 김 씨와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진도경찰서는 전봇대에 올라가 전선을 훔친 혐의로 58살 남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달 12일 밤 9시쯤 진도군 염산면 농로에 설치된 농업용 전선을 절단해 가져가는 등 진도 일대에서 23차례에 걸쳐 3,500만 원 상당의 전선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출범에 맞춰 참여자치 20일은 광주시장에게 바란다는 입장문을 통해 당당하고 혁신하는 시장이 되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참여자치 20일은 또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군공항 이전 등의 현안 문제들은 시민들의 편에서 원칙과 소신을 갖고 해결하라고 당부했고 518m 상징탑 건설은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